네, 안녕하세요. 네, 홍보석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여기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오후 1시 반, 이때쯤엔 아주 펑펑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KBS 방송 녹화를 마치고, 네, 이렇게 여의도 공원 하얀 눈이 내린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앞서 방송에서 제 4차 외국인 정책 그 기본 계획을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을 보면은 정말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또 동포 관련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틀이 마련됐고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쨌든 선도하는 글로벌 이 선도국가 나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5가지 상황과 뭐 이렇게 보는데, 다시 뭐 동포 여러분들에게 좀 반갑게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식 그거였죠. 일단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하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체류 정책을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이제는 통합을 해 나간다, 뭐 이런 방안이었고, 그리고 또 취업 활동 범위도 사실 뭐 누구한테 다 물어봐도 이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 뭐 취업 활동 이렇게 해서 뭐 구분해 볼 필요가 있냐, 구분할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갈라놓고선 지금 뭐 나중에 뭐 불법 취업을 했네 하면서 벌금만 이렇게 매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을 해서 저는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 범위도 이제는 다 이렇게 허용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금 뭐 내군 일선이 부족해서 외국 인력을 더 들여와야 한다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동포 인력을 저 프로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지금 뭐 불법 취업을 했다 해가지고 고에 벌금을 물게끔 하는 이런 부조리함, 이런 게 과연 이 출입국 행정에서 당당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도 그래서 어떻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체류 자격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 나가고, 그 다음에 취업도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안이 게재가 되어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동포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뭔가 이제는 이민이랄까요, 외국인에 대한 정책, 또 외국 인력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지금 뭐 16만 명 2-9로 들여온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그 인력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동포들, H2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있는 동포들을 여기에 좀 더 취업 범위 굳이 따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주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몇몇 행정사님들한테 한번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4차 발표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로 뭐 그거를 다 좀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응들은 좀 시큰둥해요. 왜 그러냐? 그리고 잘 만들어 보면 뭐하냐? 곳곳에 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서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독소 조항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없애야 되는데, 어떤 독소 조항이냐? 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난해 말에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 있을 때 이 2-9 H2로 있는 단순 업무로 있는 인력들을 그러니까 고용주가 추천을 통해서 35,000명에게 2-7 전문 비자 274 비자를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특히 2-7 전문 그러니까 그 숙련 비자를 줬냐?
35,000명을 준다고 했는데 고작 한 5,000명이 될까 말까 한다, 뭐 이렇게 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 정확하게 뭐 몇 명을 이렇게 주었는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일선 행정사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 된다는 게 뭐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죠. 어떤 독소 조항이냐, 거기 이제 한국어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교육을 2단계 이상 이수를 하고, 그래서 사회통합교육에 2단계 이수하게 되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이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려고 예약을 해도 저기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런 뭐 장미꽃으로 뭐 몇만 명을 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이나 동포 정책, 정말 이 출입국 그런 각 비자 정책에 있는 이 숨어 있는 이 독소 조항, 이런 것들을 먼저 풀어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기 대해서도 그런 그러니까 뭐예요, 킬러 규제라 그러죠. 킬러 규제, 독소 조항이죠. 그거를 다 없애라 그래도 그게 여전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가 있냐, 지금 그 중국 요리집에서는 중국 요리사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사들 이제는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이렇게 좀 중국에서 E7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격 기준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이 지나야만이 그러니까 E7 세로 자격을 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력만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리고 뭐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면 뭐 자격증 이렇게 첨부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후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단서를 묶어놔 가지고 뭐 거의 뭐 중국에서 자격증을 갖고선 요리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소 조항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아무것도 실현이 현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풀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D8 이 외국인 투자 비자를 부여해 주는데, 지금 뭐 3억인가 5억 이렇게 하게 되면은 3억이죠. D8 비자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중국에서 이 부모님이 한국에 가서 너 좀 내가 자금을 좀 대줄 테니 한국에서 장사를 좀 하라, 그래서 3억 원을 이렇게 대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D8 비자를 출국사무소 부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번 돈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그 자기 재산이잖아요. 물론 한국 사회는 상속세를 내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의 돈이 곧 자신의 그 자녀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이게 돈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보다는 너무 까다롭게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나왔고 많이 놓아진다 하더라도 그 출입국 비자 정책에 숨어 있는 이 독소 조항, 이 킬러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화학 제품 뭐 이런 거에서 발전을 하면은 이 킬러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그런 걸 없애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게 또 뉴스에 나와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 킬러 규제, 그러니까 독소 조항들이죠.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정말 이 좋은 밑그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은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애지 않으면은 이 출입국 정책도 그렇고 이민 정책도 그렇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든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또 눈이 내리는 이 날을 그렇게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의견과 또 좋은 제보가 있으면은 늘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들, 눈 오는 날 미끄럼 방지 주의하시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